네, 돌아왔습니다. 자, 첫째 시간에 지난 어, 데이터 랭글링,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특히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어, 랩 5, 챕터 5의 랩들을 쫙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은 음, 그 홈워크 엑서사이즈, 홈워크 랩이 있었죠. 랩 2-1과 랩 2-2가 있었습니다. 랩 2-1과 2-2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해보시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랩 엑서사이즈, 그러니까 챕터 5의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게 온라인 뭐라 그러나요? 실시간이 아닌 그런 온라인 강의가 아닙니다. 원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답을 다 가르쳐 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답을 그 홈워크 엑서사이즈만큼은 답을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답을 안 가르쳐 드리고 지금 답을 가르쳐 드린 그 랩 있죠? 랩 그러니까 챕터 5의 엑서사이즈들 쭉 한 걸 가지고 잘 어플라이를 해서 풀어주시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겠다. 이 이후에는 모르겠다.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점수 깎이는 거 아니니까. 점수가 뭐 깎이겠습니까? 지금 특강에서 어, 이렇게 아는 대로 모르는 대로 알려주십시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주제 Exploratory Data Analysis EDA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렉처 데이 5 EDA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쫙 해볼게요. 한국말로 하면 탐색적 데이터 분석 방법입니다.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 방법. Exploratory Data Analysis. 그래서 여기 우리 책에 보면 텍스트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을 나열을 해줬는데 이, 이 부분, 그죠? 이 트랜스폼하고 데이터를 트랜스폼하고 비주얼라이즈하고 모델링해서 이 데이터의 스토리를 언더스탠드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알아내고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 그게 일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Generate questions about your data. 자, 데이터를 받았으면 처음에 뭘 한다고 그랬죠? 데이터 딕셔너리를 열어본다고 했습니다. 데이터 딕셔너리를 열어서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 어떻게 모인 데이터, 그리고 어, 각각의 베리어블들은 어떤 것들 알아낸 다음에 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이, 이, 이 베리어블들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이런 베리어블의 성질은 어떤 것일까?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플러팅을 하고 비주얼라이징을 하고 또 적당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또 간단히 그런 데이터들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그래서 계속 이런 사이클릭한 그런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비주얼라이징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이상하네
또는 이 부분이 둘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네. 그렇다면 또 다른 퀘스천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이 세 가지 여러 가지 방법, 트랜스포메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 마들링 이거를 해서 어, 그 여러분들의 퀘스천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한번 보죠. 자, 어, variation of data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를 받았을 때 데이터에 어떤 변화가 있나? 뭐 시간적인 변화 아니면 또 양적인 변화, 그렇죠? 각각의 다른 그 캐테고리의 변화들, 그런 변화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 visualize distribution은 뭡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어, 이렇게 생겼는지, 만약에 이게 시계열 데이터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게 아니라 이거는 디스트리뷰션을 말하는 거예요. 시계열 데이터보다는 어떤 카운트를 해서 각 전체 어, X 도메인을 잘라서 각각의 그 레인지에 들어가는 어, 해당되는 데이터 포인트가 몇 개인지 찾아내고 그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티피컬한 밸류들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unusual한 밸류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한번 보죠. 어떻게 하는지. 자, 데이터 분석 분포를 데이터의 분포, 디스트리뷰션이죠. 데이터 분포를 통한 분석을 봅시다. 자,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베리어블의 종류에 따라서. 자, 이 Y축은 계속 똑같죠? 카운트예요. 해당 어, 그 타입이나 해당 레인지에 몇 개의 그 카운트가 그 데이터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지. 지금 다이아몬드의 예인데요. 생각나세요? 그래서 이 컷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었죠. 다섯 가지의 레벨이 있었습니다. 팩터니까 이제는 이런 텀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이 컷은 팩터인데, 그 디스크릿인데, 팩터는 모든 다 디스크릿이죠. 그 디스크릿 각각의 타입 셀, 각각의 레벨에 대해서 몇 개의 카운트가 되는지 이게 이걸 보였어요. 아이디어리 제일 많았죠. 그죠? 또한 이, 이 디스트리뷰션 분포를 알고자 하는 베리어블이 컨티뉴어스일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캐럿이요. 캐럿은 뭐예요? 무게잖아요. 다이아몬드의 무게. 다이아몬드의 무게는 디스크릿입니까? 아니죠. 그건 컨티뉴어스한 메저먼트죠. 그래서 컨티뉴어스하게 메저한 것 중에서 어, 이렇게 미니멈 밸류, 맥시멈 밸류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왜 이렇게 크게 나오는지는 나중에 보겠지만 어쨌든 미니멈 밸류, 맥시멈 밸류를 어떤 레인지로 잘랐어요. 그 레인지로 잘라서 각각의 몇 개의 포인트가 들어갔는지 카운트를 했습니다. 이게 전체 캐럿의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여기 보는 것처럼 딱 보면 어떤 음, 결론을 일단 도출할 수 있나요? 아주 작은 것들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다른 것들보다 두 배 정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 좀 작아지다가 원 캘럿짜리가 또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또 몇이에요? 1.5 캐럿, 2 캐럿. 여기서 툭툭 튀어나오죠? 그렇죠? 오, 각각의 왜냐하면 팔 때, 야, 이 다이아몬드는 1캐럿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팔죠? 이렇게 사죠? 그죠? 2캐럿, 뭐 1.5캐럿. 이렇게 나눠서 그 다이아몬드를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유추할 수 있죠. 뭐 이건 유추입니다. 이건 직접 데이터를 그거를 또 다른 데이터들을 확인해야 될지도 몰라요. 자,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죠. 이거 직접 실행해서 봐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 day 5 lecture slides.pres라는 파일을 받으세요. 어떻게 받으시라고요? full branches 하라고 했습니다. 네, 길에서 full branches 하면 여러분 파일에 여기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day 5 지금 여세요 안 여셨으면 day 5 lecture slides.pres day 6 열지 마시고 day 5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라인이 몇 번째 라인이냐면 61번째 라인입니다. 지금 다이아몬드 베리어블을 다이아몬드 데이터 프레임 쓰고 있어요. 다이아몬드에서 자, 다시 기억하세요. gg플ot을 사용해서 지금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건데 첫 번째 요구사항 데이터 프레임은 다이아몬드를 지금 정해졌고 그다음에 두 가지가 더 필요하죠. 매핑 필요하죠. 에스테릭 매핑. 특히 에스테릭 매핑 중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지옴 그리고 에스테릭 매핑 안에 들어갈 베리어블은 지금 하나인데 x 하나밖에 없어요. 컷 베리어블만 이 에스테릭 매핑에 매핑이 될 겁니다. 그것들을 어떤 지오메트릭 오브젝트로 보여준다고요? bar 플러스로 보여줄 거예요. 이거 보죠. 실행시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깨끗한 bar 플러스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의 베리어블이었고 그리고 각각의 어, 그룹에 대해서 각각의 레벨에 대해서 number of observation을 카운트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얘를 없애버리고 히스토그램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히스토그램. 지금 컷은 뭐라고요? 어떤 타입이에요? 팩터예요. 팩터. 디스크릿입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안 나와요. 히스토그램은 디스크릿 베리어블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디스크릿 베리어블, 특히 팩터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팩터는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팩터들은 팩터들을 이렇게 얼마나 그 각각의 그룹마다 몇 개가 카운트 되는지를 보려면 geom bar을 사용해서 돼요. 합니다. 그렇죠? 반면 continuous variable를 지금 분포를 보려면 geom histogram을 써야 돼요. geom histogram. 그렇죠? geom histogram을 써서 다시 continuous variable 여기서 variable 보고자 하는 variable은 뭐예요? 캐럿입니다. 캐럿 variable. 캐럿 variable을 aesthetic 매핑했고 아규먼트 하나 더 있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오메트릭 오브젝트는 히스토그램으로 보여주겠다. 분포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분포도. 그리고 여기 아규먼트는 하나 더 넣었는데 bin width라는 아규먼트의 값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0.12 bin width 그 각각의 뭐라죠? 그 주머 어, 각각의 박스에다 이제 넣는 거예요. 0.1씩 나눠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카운트를 해서 넣고 한번 보시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죠. 자, 빈위트가 0.1입니다. 여기서 0.1씩이에요. 여기 보면 그래서 1부터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1부터 1.5까지 5개의 하나, 둘, 셋, 넷, 5개의 바가 있죠. 5개의 구간이 있습니다. 0.5씩, 0.1씩. 그래서 그렇죠? 1부터 2 사이에는 10개의 구간이 있겠죠. 빈이 있겠죠. 자, 지옴 히스토그램에서는 또 어떤 걸 쓸 수 있냐면요.
bean width 아니라 number of beans. 그 구간을 20개로 딱 잘라서 20개 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정해줄 수 있어요. 전체 20개를 이번에 바꿨어요. 이거는 이 빈위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값을 20개로 나눴습니다. 뭐 10개로 나눌 수도 있어요. 네, 10개로 나눴습니다. 5개로 나눠볼까요? 5개로 나눴습니다. 너무 지금 그 디테일이 안 보이죠? 그러면 만약에 50개로 나눠볼까요? 조금 더 각각의 디테일이 보이죠? 100개로 나눠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보이죠. 그렇죠? 오, 50개랑 100개랑 완전히 다른 모양을 보여주네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1000개, 1000개로 나눴습니다. 멋지죠? 어,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적당한 빈 사이즈가 있다. 적당한 빈 사이즈로 나눠야,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적당한 빈 사이즈로 나눠야 이 데이터의, 이 컨티뉴어스한 데이터의 그 분포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각각 잘 나눠보시면 각각의 분포를 잘 볼 수 있어요. 200개 정도로 나눠도 분포가 아주 잘 보이네요. 이 분포가 이렇게 픽들이 여기 잘 나타나잖아요. 각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눠. 지금 우리가 하는 수업이 뭔가요? Exploratory Data Analysis죠. 탐험적 데이터 분석. 이것저것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핸즈온을 좀 해야 되는데요. 핸즈온 다시 한번 핸즈온을 합니다. 자, 캐럿 캐럿 이, 이 디스트리뷰션을 보니 캐럿 전체 그 다이아몬드의 무게에 대한 분포는 전체 다이아몬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샘플의 그 분포는 어떤 그 픽이 있었어요. 픽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점에서 되게 많았다. 그리고 아까 보여준 것처럼 치우쳤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쳤어요. 작은 게 제일 많고 점점 작아지는 큰 거의 카운트가 점점 작아지는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건 이 데이터셋에는 large number of small diamonds가 있었다. 그렇죠? 그 small diamond가 되게 많았고 그리고 어, 똑같은 말입니다. small number of large diamond. 그리고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 전체의 분포를 스큐드 했어요.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치우치게 기울어지게 치우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데이터가 스큐드 돼 있는 분포가 히스토그램이 스큐드 돼 있는 그런 데이터가 보통 우리 내추럴한 그런 데이터셋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모여 있는 그 구간에 그 안에 또 더 줌인을 해서 보면 더 다른 그런 성질들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딨나요? Day 5 hands-on. Day 5 hands-on을 보십시오. 제가 이거를 음, 음, 답이 있는 것들을 세이브를 해놨는데 잠깐만요.
답이 없이 해야 됩니다. 스탑 시알하고 A5 hands on. 다행히 A5 hands on은 안 올려놨습니다, 제가. 그러면 제가 답을 다 지우고 한번 기다려 주십시오. A5 hands on의 솔루션인 것들이니까 답을 지우고 좀 확인할게요. 되는 부분, 그리고 또 똑같이 위는 해야 되고, 또 똑같이 윈 하셔야 될 부분, 지금 답을 지우고 있어서요. 이렇게 일단 첫 번째 것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시연할게요. 지금 들리고 있죠? 위험. 자, 지금 답은 다 지웠어요. 이거를 그대로 GitHub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A5 핸즈온 솔루션 말고 레어널 핸즈온을 해드하겠습니다. 및 하고 이 상태를 그대로 푸시할게요. 여러분들 GitHub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리프레시를 하면 따단 하고 나타납니다. 자, 됐나요? A5 핸즈온 여기 나오죠? 요거 여기서 눌러봐서 봐도 되고 별거 없어요. 봐도 되고 아니면 다운받아서 바로 열어보세요. 자, 데이파이브 핸즈온 열고 첫 번째 문제가 네요. The filter diamonds to create a subset, name it small dia containing diamonds less than 3 carats. 자, 전체 캐럿이 크기가 얼마나 컸었어요? 어, 이게 5가 넘게 갔었어요. 그렇죠? 5 캐럿이 넘는 것들이 있었다. 좀 이상한데 5 캐럿? 오케이. 어쨌든 데이터가 보이지 않을 만큼 미미하니까 0부터 3까지 요 데이터만 잘라서 줌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3캐럿까지.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스몰 다이아라고 3캐럿까지 스몰 다이아라고 이름을 다시 붙이세요. 어떻게 하나요? 여기 필린 해야 되는데 스몰 다이아라고 할 때 뭘 쓰죠? 필터 쓰겠죠? 필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들어와야 되고 그쵸? 인풋으로 그리고 어, 다이아몬드에 다시 다이아몬드의 딕셔너리 보죠. 우리가 캐럿이 있었어요. 캐럿에 대해서 지금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죠? 크기는 5.01까지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캐럿이 캐럿 R이 하나입니다. 캐럿이 less than equal to 3 0 그럼 되죠? 그래서 스몰 다이아라고 만듭시다. 스몰 다이아 만들었어요. 스몰 다이아 서머리 해볼까요? 서머리 오브 스몰 다이아의 캐럿은
자, 미니멈 0.2, 맥시멈 3.0. 됐죠? 3.0보다 작은 것들만 다 모였어요.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histogram whose beam width is 0.1. 어떻게 했습니까? 스몰 다이아가 들어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ggplot으로 스몰 다이아를 데이터를 넣고요. 어, 지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옴 히스토그램 매핑은 뭐라고요? AES 에스테릭 매핑의 X 값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캐럿이죠. 그리고 빈 언더스코어 빈 위드가 0.1이라고 했습니다. 돼요. 그럼 나올까요? 한번 해보죠. 뭐가 잘못이 있네요. 데이터가 없대요. 스몰 다이아라는 데이터가 왜 없다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 만들었는데. 오케이. 어,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되죠. GG 플러스에서는 이걸 쓰지 않잖아요. 어, 이게 어저께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헷갈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헷갈렸습니다. 이것은 파이프고 얘는 레이어를 말하는 거죠. 파이프가 아니라 레이어를 만들었어야 됐어요. 자, 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더 뷰민이 됐죠. 아까 우리가 봤던 데이터는 이거였습니다. 스몰 다이아가 아닌 경우에 뷰민이 됐죠. 그렇죠? 이것보다 더 작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다음에 find the number of diamonds in each of the beans.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스몰 다이 안에서 이 빈의 어, 넘버 카운트는 어떻게 되는지 빈의 카운트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카운트 할 수 있습니다. cut width라는 것을 사용해야 돼. 이거 따로 이런 펑션이 있어요. cut width라는. 그래서 여기선 계산이 됐지만 이미 이런 cut width라는 것을 0.1로 캐럿의 전체 어, width x축에 저것들을 잘라서 각각의 그 빈 각각의 그룹마다 카운트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카운트를 하고 어, 그 카운트의 그 뭔가요? 디센딩 오더를 보여달라. 얘를 카운트를 해서 이라는 것으로 카운트를 했을 때 디센딩 오더를 보여달라고 하면 각각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게 몇 개인지 볼 수 있습니다. 0.25, 0.35. 지금 0.1씩 나눴잖아요. 그렇죠? 0.1씩 나눴을 때 처음 구간에 가장 많습니다. 다시 볼까요? 처음 구간에 가장 많죠. 몇 개나 있다고요? 1273개. 여기에 1273개 맞네요. 그렇죠? 그 값을 쫙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는 구간이 0.95에서 1.05 사이. 1캐럿이 들어가 있는 사이입니다. 그렇죠? 1캐럿이 들어가 있는 얘가 조금 더 많네요. 얘보다 이런 식으로 몇 개 더 많아요. 몇십 개. 27개 더 많습니다. 그 다음 것보다.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find how many diamonds are in the tallest bar. 지금 어떻게 찾을 수 있었어요? head 그 바로 찾으면 되는데 예, 1273개다. 찾을 수 있죠? 그죠? 좋습니다. 그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행정 될 때까지 조금 참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고 또 우리가 뭐 했습니까? 데이터가 여기에 모여 있어. 그랬을 때 그 X X축의 그 도메인의 값을 대충 보이죠? 대충 보이니까 3캐럿까지를 다시 줌인을 해서 보자. 그래서 그 나머지 더 큰 것들을 없애버린 작은 것들만 모은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 프레임의 히스토그램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그 데이터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구간을 확인했죠. 그렇죠? 그리고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도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 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떤 밸류가 가장 커먼하지, 가장 많지? 0. 아까 몇이었습니까? 가장 많은 건 0.25에서 0.35 캐럿인 게 가장 많았어요. 왜? 왠지 알아요? 모르죠.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일 적은 밸류는 왜 그렇죠? 큰 게 되게 적었었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거야 값이 비싸고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왜 이렇게 작은 것들만 많이 만드는지는 아직 몰라요. 우리 데이터로는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이아몬드 이렇게 이 가공이 된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는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출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유출을 해서 어떤 유출을 할 수 있습니까? 아, 다이아몬드가 작은 다이아몬드가 이런 장식하는 데 쓰이겠구나라고 알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더 모아야 될지 그것들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될지 이제 알겠죠. 어떤 장신구들이 어, 쓰였는가. 이 다이아몬드가 어떤 장신구에 쓰였거나 어떤 쓰임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또 모아야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거를 대답하기 위해서. Does the data distribution match your expectation? 여러분들이 이 디스트리뷰션 분포를 보기 전에 다이아몬드의 어, 그 무게에 대한 카운트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도 상상해 봤습니다. 처음엔 저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상상했냐면 역시 작은 것들이 가장 많고 어, 큰 것들이 점점 레어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어, 작은 게 가장 많고 점점 내려갈 거라 생각했는데 그 익스펙테이션에 맞았나요? 맞았다고 할 수도 있고 맞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작은 것들이 많고 큰 것들이 작아졌다는 건 맞았는데 이런 픽이 있을 거라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그렇죠? 이런 픽이 있을 것이네. 그런 것까지는 상상을 못했지만 그래서 다음 퀘스천이 있습니다. unusual한 패턴이 있었나? 어떻게 익스플레인을 할 수 있지? 이런 질문이 들어가잖아요. 이건 생각하지 못했던 패턴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를 잠깐 생각해 보니 1 캐럿, 2 캐럿, 1.5 캐럿 이런 식으로 딱 이 무게가 그 구매하기에 또는 세일하기에 좋은 정도로 가공이 됐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exploratory data analysis는 이런 식으로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볼 것이 또 전체적인 분포를 봤으면
이 안에, 우리 데이터 안에 클러스터가 있는지, 그냥 서로 모여 있는 군집들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다이아몬드 스몰 다이아 그 히스토그램만으로도 볼 수 있어요. 보세요. 보시죠. 직접 해보세요. 라인 115번째. 자, 군집이 있나요? 하고 봤는데 뭐가 바뀌었나요? 여기서 빈 위드를 매핑을 뭐 위에서 해도 된다고 그랬죠? 매핑을 ggplot 지금 처음 콜 할 때 그때 에스테리 매핑을 해줘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빈 위드를 0.1이 아니라 0.01로 바꿨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십시오. 오, 되게 아름다운 그래프가 생겼습니다. 군집이 있네요. 자, 여기서 쭉 떨어졌던 요 하나의 군집, 요것도 또 군집이고, 여기 또 클러스터, 여기도 클러스터, 여기도 클러스터, 여기도 클러스터, 여기도 클러스터, 여기도. 이렇게 클러스터가 생겼습니다. 되게 재밌는, 다이아몬드의 클러스터 다이아몬드들의 특징이 보이는데, 패런은 있을까요? 어떤 패런은 있을까요? 이 패턴을 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냐면, 자, 이 캐럿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그런 다이아몬드만 일단은 필터링을 했습니다.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보이죠? 제 마우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네들만 필터링을 했어요. 얘네들만 보이게. 그런 다음에 GG 플러스로 매핑을 합니다. 똑같이 0.1, 0.1로. 이건 뭡니까? 또 줌인을 해서 들어가서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줌인을 해서 들어가 보니 이렇게 줌인이 됐습니다. 패턴 보이죠? large, small, large, small, large, small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패턴이 보입니다. 또 갈수록 그런데 1점 재밌게도 1.0 캐럿에서 1.5 캐럿으로 넘어가는 게 있고 그 안에서는 재밌게도 반으로 나누지 않고 한 0. 이게 몇인가요? 한 0.1 이 반이 2, 5, 0.2 정도의 1.2 정도의 끈이죠. 1.2 캐럿, 1.25 캐럿이 아니라 1.2 캐럿 그런 식으로 끊는 겁니다. 1.7 캐럿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것들을 팔 때 몇 캐럿이다라고 할 때 소수점 이하 두 개까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1.7 캐럿이면 7 캐럿, 1. 그렇죠? 2 캐럿이면 1.2 캐럿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그게 보이죠? 패턴이. 자, unusual한 밸류들이 있는지 한번 볼 수 있어요. 지금 시간이 꽤 됐는데, 자, 마지막 시간 가기 전에 한번 좀 쉽시다. 조금만 쉬고, 선생님도 계속 말을 해서 목이 조금 어, 아프니까, 쉬니까 잠깐만 쉬겠습니다. 한 10분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11시, 지금 한국 시간 11시죠? 15분 쉬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조금 바꿔야 돼서요. 15분 쉬어서 11시 10분에 돌아올게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거 스탑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이런 행전들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